안녕하십니까.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. 휴가를 다녀왔습니다. 편액 쪽도 그렇고 펀드나 다른 퇴직연금 쪽도 다 채권으로 돌려놓고요.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경기 모형으로 본 지수가 충분히 이미 적정한 가치를 넘었다고 봤기 때문에 다 채권으로 돌려놓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. 유튜브도 한 3주간 쉬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은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로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선물의 베이시스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차익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. 이게 물론 나스닥 선물은 나스닥 100이라는 NDX 지수랑 연동됩니다. 100% 연동되고요. 만기일마다 같아집니다. 수치가. 그런데 사실 나스닥 지수가 IXIC거든요. 나스닥 지수와 이 NDX 나스닥 선물 소위 100이라는 지수를 보면 사실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팡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. 얘네들이 나스닥 지수의 한 50% 가까이 차지하면서 사실은 거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보시죠. 8월 18일부터 차트로 보시면 제일 간단합니다. 사실 제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날, 그러니까 사실 보정을 좀 했습니다. 다른 이런 0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만기일날, 그러니까 3월물은 6월물이 나타나고 6월물은 9월물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제가 다 그냥 베이시스를 0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. 여기도 이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 나스닥 지수와 실제 나스닥 NDX 100 퓨처는 거의 50 요 구간대에서 100 밑에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되게 맞습니다. 그런데 8월 20일부터 폭증하기 시작합니다. 맨 뒤쪽 차트로 보시면 거래량도 급증합니다. 제가 제일 오른쪽이 선물 쪽이거든요. 이쪽이 거래량이 보시면 보통 한 4,500 정도죠. 근데 600, 900 메가 단위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이 얘기인즉 결국 선물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. 요 구간에서. 그리고 아마 NDX를 좀 집어넣든가 밑으로는 나스닥 종합지수의 IXIC 저런 쪽을 좀 샀겠죠. 그러면 요 구간에 오버슈팅 된 것들은 만기일날 다 차익 실현을 하는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오래돼서 예를 들어 만기일까지 한 달이 남았다고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차익 거래가 좀 웬만큼 아무리 펀드 매니저나 헤지 펀드나 공매도 이쪽 애들이 노련하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. 나스닥이 계속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. 팡도 계속 상승할 수가 있고. 그런데 사실 9월 첫째 주부터 약 2주만 버티면 됩니다. 작업력만 있으면 2주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죠. 그러면 선물 내려가면 당연히 지수도 따라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. 특히 오른쪽 오버슈팅 발생해서 베이시스가 역대 최대인 구간에서는 충분히 2주 정도 버티는 게 가능하죠. 그래서 만기일날 지수와 NDX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아지면 당연히 평균값 정도로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는 뻔한 이치고요. 그러면 공매도나 이런 쪽 차익 거래 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.
저희 우리나라 코스피 200 현선물 베이시스는 뭐 0.2% 감방입니다. 매일 외국인들이 차익 거래를 하다 보니 거의 수수료 빼면 남지도 않는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만, 뭐 직접적으로 연결은 없다고 해도 이 정도 베이시스면은 충분히 차익 거래가 가능하죠. 자, 그럼 뭐 문제는 차익 거래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는 거죠. 만기일 내버려 두고 약 워킹으로 약 10일 정도는 버틸 수 있고요. 뭐 지금 제가 자료 만든 게 이번 주 초인데 사실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일주일 정도의 자금은 얘네들이 지금까지 한 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쪽 차익 거래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. 만기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. 선물 5일 정도 밀어내려서 하면 뭐 충분히 얘네들이 승리 쪽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. 문제는 이제 언제 매도할 거냐인데, 자금력이라든가 뭐 시장의 어떤 상황들 봐가면서 할 텐데, 9월 첫째 주에 보시면 악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테슬라 2대 주주가 뭐 주식을 다 매도했다든지,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,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사내에 어떤 당기순이익이 들어와서 유보금으로 남아있던 게 투자가 되고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무지표는 당연히 나빠집니다. 지금 현재 뭐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이 갭을 FRB에서는 최대한 줄여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FRB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거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.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FRB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평균형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얘기인즉슨 금리로 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. 2% 목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도.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지난주에. 결국 이 행간의 의미는 올려야 할 상황에서 안 올린다는 것이고요.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.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없어지면 지금 FRB의 금리 점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마이너스도 있는데, 그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거죠. 그러면 다시 지수는 상승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연준의 재무지표를 보면 적자 폭이 급격히 줄었습니다. 오늘 더 이상 시장에 엄청나게 퍼붓지 않는다는 얘기죠. 따라서 이렇게 보면 향후의 경기지표가 고점을 찍은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이 정도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. 차익거래 세력이라든가 공매도 쪽 헤지펀드나 이런 쪽. 그러면 몇 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사실은 뭐 기술적 분석은 아니고요. 9월 첫째 주부터 계속 한번 눌렀다 올리고 눌렀다 올리고 눌렀다 올리고 눌렀다 올리고 보시면 계속 모양이 좀 깊어지고 넓어지죠.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가 결국 9월 2일날 신나게 매도했습니다.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여기도 폭증하면서 결국 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하락은 만기일까지 그래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, 그 원인은 바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나스닥 선물과 나스닥 지수 아니면 나스닥 100 지수, 이 베이시스가 결국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